시. 그 당시 나의 주요 관심사는 동물들이었으며 달팽이 경주를 시키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동물들을 쓰에 캐치하곤 했다. 동물들이 세계에 매혹된다는 신비스러운 동물들이 사는 천여림을 헤치고 나가는 탐, 험가가 되는 것을 꿈꾸곤 했다. 그러나 9살 때 9라는 숫자가 다시 나온다. 모든 것이 변했다. 처음으로 나는 어디에 나의 참된 정열을 바칠 것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터가 있든 없든 바퀴로 달리는 스피드였다. 스피드와 특히 궤도운동에서 느끼는 균형 감각, 자신과의 싸움, 즉 자신의 반사신경과 노이 말하자면 정신에 의한 육체의 완전한 지배였다. 처음에는 브레이크도 없는 작은 자전거로 맹렬하게 달렸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더욱 어려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 나는 어느 덕으로 올라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차가 오면 맹렬하게 질주해서 그 차를 추월하고는 운전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언덕을 내려간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 다음 차를 기다리고는 했다. 몇 개월 후 나는 우연히 프랑스 횡단 자동차 경주를 보게 되었는데 첫눈에 반해버렸다. 페달을 밟아 언덕을 다시 오를 필요도 없이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니, 더구나 직업적으로도 택할 수 있다니 꿈만같이 여겨졌다. 나도 카레이스가 되어야겠다. 9살 난 아이들이 그렇듯.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내 생활은 자동차 경기를 중심으로 맴돌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카레이스가 되기로 결심한 이래 학교에서의 공부가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즐겨보던 만화책은 자동차 전문 잡지로 바뀌었고 내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해가 몇 해나 남았나요를 초조하게 헤아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기숙학교에 보내준 것도 9살 때였다. 내가 학교 공부를 싫어하고 또 카레이서가 되는 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끈질기게 주장하자 절망적이 된 어머니는 퓨이앙페르에 있는 노트담트 프랑스 사립학교에 나를 보내기로 결심하셨다. 그 생각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기억하기 싫은 추억들만 남아있는데 아마도 너무 어릴 때 들어간 탓이리라. 그 큰 기숙사 방에서 울면서 지샌 수많은 밤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혼자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밤새 울곤 했는데 감정 또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흔히 그렇듯 그런 욕구는 이미 성숙해져 있던 나의 감수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수학보다 프랑스어의 매력을 느꼈으며 항상 수동적으로 독서만 했다. 그러다 어느 땐가 나는 할 수 있다면 시를 써보고 싶다는 욕망과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수학의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으나 다른 과목과 같이 평균 점수는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특히 작문에서는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나올 때면 언제나 1등을 했다. 나는 많은 시를 썼고 시작작 대회에서는 1등 상도 받았다. 가장 놀라운 일은 내가 영세도 받지 않았는데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기도식 전, 취침식, 기상식, 수업도전 등등과 매일의 성찬 미사와 같은 습관적인 행사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매일 성찬을 받아 먹은 지 6개월이 지난 후 신부들은 내가 영세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즐겁을 했다. 나는 그 사실이 재미있었다. 사실 미사에서 내가 즐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빵 조각을 무료로 맛보는 일뿐이었다. 또 내가 사춘기를 맞이한 것도 역시 9살 때였다. 나는 기숙사에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모르는 쾌감을 몰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무척 즐기면서 외로움을 커다란 위안으로 삼았다. 내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도 역시 9살 때였으며 그것은 그 나이에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사랑치고는 강렬한 것이었다. 학교 성적이 좋아져서 어머니는 나를 기숙학교에 보내지 않는데 동의하셨고 나는 앙베르의 시립초등학교 4학년에 편입되었는데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9살 난 브리지트였다. 그녀만 보면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져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신체검사 때에 부풀지도 않은 가슴을 내게 감추며 부끄러워하던 그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연약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다는 리얼한 느낌을 갖게 했다. 이듬해 나는 같은 학교 5학년에 올라갔고 감히 한마디 말도 붙여보지 못한 첫사랑의 연인과도 계속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학기가 시작될 때 나는 애를 써서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때 겨우 10살이었는데 생각은 온통 그녀에 대한 것뿐이었다. 반에서 그녀와 가까이 있다는 시실에 고무되어
나는 낙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 덕분에 6학년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는 여전히 조금도 없었다. 게다가 이제는 수업을 담임 선생님이 하지 않고 학과마다 선생님이 달랐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강의실을 옮겨 다녀야 했다. 따라서 그녀와는 언제나 멀찌감치 떨어져 꼴라라고 하는 조금만 마을의 기숙학교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곳은 퓨어 앙베레보다 더욱 나빴다. 거의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 방의 2층 침대에서 지내야 했다. 더욱 나쁜 것은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키 크고 힘이 센 소년들이 기숙사를 지배했다. 내가 폭력에 대한 혐오감을 배운 것은 그곳에서였다고 생각한다. 힘세 애들이 약한 애들을 괴롭혀도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은 학교의 염증을 느낀 나는 어느 날 걸어서라도 30km 떨어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몰래 학교를 빠져 나왔다. 뒤늦게서야 교장이 차로 뒤쫓아왔을 때 나는 이미 10km 지점을 걷고 있었다. 기쁘게도 나는 학기 중에 퇴학을 당해 앙베르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다시 카톨릭 학교에 편입한 후 집에서 통학하게 되었다. 매일 길에서 브리지트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누다. 그녀는 이제 12살이었고 작은 가슴도 예쁘게 부풀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다. 공부가 점점 싫어진 나는 무단결석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사제들 속에 내가 끼어 있는 것이 싫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나를 영세시킬 것을 권했으나 다행히 어머니는 내가 더 커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 일이었다. 내가 기술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원했고 정비보조공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런 갈등은 내게 다시 시를 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학교에 가는 대신 노트를 손에 들고 시골길을 돌아다녔다. 14살 때 나는 다른 정규학교가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만 수용하는 몽도리의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만 모였는데 그중 머리는 나쁘지만 꽤 재미있는 골칫거리들도 있었다. 그들 중 두목격인 한 아이는 내 생애의 다음 10년간 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크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전기 기타를 잘 쳤는데 나는 그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멋진 기타를 사달라고 할머니께 졸랐다. 마침내 기타를 구한 나는 자크에서 코드 짚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지은 시에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듣는 사람들이 모두 내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라디오의 가요 경연에 출전하기 시작했으며 매번 입상했다. 내 노래를 좋아하는 식당의 여급과 처음으로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여름 방학 중의 일이었다. 그녀는 20살이었는데 나의 기타 연주가 여자들을 매혹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준 것 말고는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은 별로 없었다. 15살이 되던 이듬해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기타와 작은 가방을 들고 흥미없는 공부와 기숙학교의 작별을 고한 다음 차를 얻어 타면서 파리로 향했다. 호주머니에는 2,000프랑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희망에 넘쳐 있었다. 마침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고 카레이서가 되기 위해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돈을 저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운이 좋게도 강력한 가속도의 엔진을 가진 세단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남자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카레이서였다고 말했다. 나는 잡지책에서 읽었던 그의 차종과 그가 획득한 기록을 기억해서 말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전부 기억해주는 소년을 만난 데 대해 놀라면서 기분이 으스케했다. 그는 한때 서커스에 광대 노릇을 했으나 지금은 남서부의 정비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자신이 머무는 호텔과 방 하나를 제공해 주었다. 그곳에서 일이 끝나 무용수 두 사람과 잡담하면서 나는 노래도 몇 곡 불렀다. 그 후 우리는 각기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실제로 육체적인 사랑의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몰래 빠져나온 나는 잘곡과 내 노래를 듣고 채용해 줄 카바레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둘 다 찾지 못한 채 파리에서의 이틀째 밤은 지하철에서 불황자들과 함께 보냈다. 남은 돈이 없었으므로 다음 날은 굶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